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서 절차적 과정 중심으로 과정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뭐 그런 절차적 과정에서 어떠한 그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세무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과정 중에서 납세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권리가 이제 보호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보호와 관련된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왜 그것이 필요한 것들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납세자 권익이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제도의 연혁을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히 앞에서 살펴왔던 그 세무조사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그 세무조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까 봤던 그런 불복이라든가 하는 어떤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납세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충민원이라는 형태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그 지원 제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납세자 권익이나 권리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납세자 권익이나 권리 보호가 왜 필요하냐면 일단 납세자가 이제 다양한 요구를 가진 납세자들이 존재하고 그런 요구들을 가급적이면은 세무행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 측면에서는 일단 이 기본적인 어떤 국세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납세자들이 이제 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수준, 그러니까 납세자들의 민원의 수요도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여러 우리 경제적인 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성장하면서 납세자들의 기대 수준이, 그러니까 세무행정, 국세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권익이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나 영세 납세자들의 경우 그 다음에 불복 청구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납세자들을 위한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어떤 그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납세자들의 어떤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살펴보면 뭐 납세자 보호 담당관 직위를 준다거나 아니면 납세자 권리 현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둔다거나 아니면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둔다거나 아니면 영세 납세자 지원단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혹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납세자 보호제도의 연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납세자 보호라고 하는 납세자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된 것이 1996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우리 국세기본법에 반영한 첫 번째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997년도 6월 말에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에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신설이 되고 또 납세자 서비스 헌장이 선포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 그러니까 납세자의 권리가 국세기본법에 처음으로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 헌장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만들어지고 납세 서비스 헌장이 선포되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보호제도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도입기를 거쳐서 이제 도약기를 맞이하는데 2008년 5월에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전국 세무서에 설치가 돼서 뭐 고충 민원을 해소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사기간 연장이라든가 확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가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해 5월에 또 영세 납세자 지원단 제도가 또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8월에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국장급 직위가 또 신설이 되고, 또 그해 10월에는 권리보호 요청 제도가 시행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2008년 9년 이 시기가 납세자 보호 제도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이 넘어가가지고 2014년에 이제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고, 그다음에 그 권리 헌장에 대한 이제 개정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또 그 본청위원회로 신설이 되고, 또 외부 위원도 많이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납세자 소통팀이 신설돼서 납세자들과 과세기관과 납세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그 최근까지를 성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이 1990년대 후반에 도입기, 그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그 도약기, 그다음에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성숙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한 권익보호 제도를 살펴보면요. 일단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처음 나올 수 있겠는데,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위의 그 어떤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납세자 권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제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두고 권익보호,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이제 뭐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과정,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들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해소해줘서 납세자들의 권리나 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국세를 전문으로 하는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좀 조직 내부에서 어떤 그 소수자나 어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들을 제도화하는, 외부의 어떤 그런 어떤 부조리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이제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옴부즈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국세를 전문으로 하는 옴부즈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조사부서는 이제 조사를 담당하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이제 그 서로 그 과정에서의 어떤 권익 침해를 좀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조사 환경을 좀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직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2010년 1월 1일에 국세청 직위로는 유일하게 납세자 보호관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법제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된 납세자 보호 조직이 납세자 보호관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면은, 일단 각종 세금과 관련된 각종 이제 고충 민원이, 납세자들이 민원을 듣고 그걸 처리해주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무조사와 관련된 뭐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 권리 헌장의 재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사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범위 확대를 승인하는 절차,
승인하거나 아니면은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기본적으로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뭐 위법 부당한 뭐 세무조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처분 절차에 대한 뭐 일시 중지나 중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공무원의 어떤 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세무조사 시에 입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과세 자료에 대한 열람, 제출 요구, 그다음 질문 조사 등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납세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세청 조직에서 내부 승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부에서 승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지원자랑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될 수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가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7개 지방청에 이제 7개 중에서 7명 중에서 2명이 외부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명 중에 2명이니까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지방청 단위에서 28.6%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세무서 단에서는 납세자 보호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지금 125개의 세무서가 있고 그중에 13개의 세무서에서 외부의 전문가가 이제 그 납세자 보호 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5분의 14 해가지고 10.4%가 지금 이제 외부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어떤 역할이 독립성과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 회계사와 같은 회계 전문가, 뭐 세무사, 뭐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이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 어플라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 어플라이해서 그 직을 수행한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 권리 헌장인데요. 납세자 권리 헌장인데 우리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그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납세자의 권리 또 국세공무원의 의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선언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할 때 그때 그 관계 공무원이 이거를 낭독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권리 헌장이 무엇이냐면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에 대한 사항을 이제 좀 구체적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규범을 담은 그런 기본적인 준칙이 납세자 권리 헌장이 되겠고요. 납세자들한테는 자신의 권리를 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 국세 공무원들한테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납세자 권리 헌장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납세자 권리 헌장은 언제 활용되냐면
세무조사를 우리 앞에서 봤듯이 세무조사를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을 발급해 줄 때 그때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납세와 권리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이 그 납세자한테 그 교부를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좀 읽어보기도 하고 좀 상기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조사 원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고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한 다음에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사 시에 조사 사유가 뭐고 조사 기간은 뭐고 권리구제 절차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납세자 권리 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납세자 권리 헌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1996년에 처음 납세자 권리 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보장 규정이 1996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97년에 이제 10개의 권리로서 이제 그 납세자 권리 헌장이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2007년에 이제 12개의 권리로 이제 불어나가지고 기간 연장 통지나 사전 구제 요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차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20개의 권리 뭐 예를 들면 장부의 일시보관이라든가 최소한의 조사기간, 납세자 보호위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권리 헌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96년에 처음에 국세기본법에 납세자 권리 보장 규정이 신설된 이후 97년에 제정되어서 2018년도에 이르기 20개의 권리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권리 의식의 향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국회 개정 요구,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총 2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의 권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납세자 권리 헌장이 어떤 연형을 통해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납세자 권리 헌장에 현재 납세자 권리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일종의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납세자가 어떤 이제 납세 의무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은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고 간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은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자 하는 것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이제 어떤 뭐라고 하나 제도가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복 청구 제도에 사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과세 이후 사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과세가 제대로 이제 부과가 됐는지에 대한 미리 사전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납세자에게 부과가 된 이후에는 이제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부당함이라든가 불법함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구제를 받을 권리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납세자 권리 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납세자 권리 헌장에 이제 그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다. 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납세자들이 뭐 돈이 많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납세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그런
그런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과세 자료라든가 자신들이 얼마의 소득이 있고 얼마의 재산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얼마를 소비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세 정보는 보통 아주 개인에게 딱 특정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세 정보의 비밀 유지도 납세자 권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통해서 권리 보호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운영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또 납세자들을 또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권리는 뭐 사전 통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간 연장 통지, 범위 확대 통지, 중지 통지, 결과 통지 이런 모든 세무조사에 관한 이런 통지를 받을 권리가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중복조사를 받지 않는다. 뭐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어떤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중복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권리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이제 본인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납세자의 어떤 특유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조사 범위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최소한의 조사 범위 및 조사 기간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부 같은 납세자 장부 등을 동의 없이 일시 보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금지 조항이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물론 납세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를 디펜스하는 그런 권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납세자 권리 헌장에 나와 있는 그런 권리들은 우리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납세자들의 어떤 권리가 신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 세무행정 권력에 대한 대응을 해서 납세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납세자들에게 권리를 인정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충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범위 확대 이런 것들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이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혹은 범위의 확대 혹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 민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전국 세무서 그리고 지방국세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세무서장이나 혹은 국세청장이 결정한 사안을 납세자가 취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국세청 본청에다가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2018년도 4월 달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은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좀 독립적으로 혹은 이제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두 민간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두 민간위원이 민간위원으로 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주로 민간위원을 구성한 이유는 납세자 보호위원 심리의 공정성과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2008년에 전국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설치가 됐고 2011년 5월에 그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다가 다시 2014년도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라고 다시 이제 그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좀 더 이제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세청 본청에다가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소규모 이외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하겠고요. 보통은 수입 금액이거나 양도가액이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작으면 이제 중소규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라든가 범위 확대에 대해서 뭐 조사의 일시 중지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나 이제 그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그런 조사의 일시 중지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지금 크게 이제 세무서 지방국세청 단의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 본청 단에 또 이 위원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무서 지방국세청 단에서의 위원회에서는 중소규모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범위 확대에 대해서 납세자의 그 세무조사 일시 중지나 중지 요청에 대해서 또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나 아니면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제 세무조사 일시 중지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심의하는 것이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단의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들이 이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납세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재심의는 국세청 본청에 있는 위원회에서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제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납세자가 뭐 그걸 뭐 이의제기, 취소하거나 취소 변경 요청을 국세청 본청위원회에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단에서는 뭐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고충 민원 등을 포함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본청위원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국세행정제도나 절차 개선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 보호관이 이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조세 범칙 조사는 우리가 이제 조세 범으로서 의심이 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조세 범칙 조사 단위로 다시 넘어가는데 조세 범칙 조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본청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청에도 있고 세무서단에도 있고 좀 더 작은 세무서인 3군 세무서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관, 납보관이 이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추천한 분, 회계사 세무사에서 추천한 분, 변호사에서 추천한 분, 비영리 민간단체에 속한 분 요런 분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외부인 15명 해가지고 총 16명인데 외부인이 15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고요. 실제 회의를 구성할 때는 납보관 한 분에 이제 외부위원 8분 해가지고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이제 과반수 출석으로 이제 회의가 성립이 되고 이제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제 어떤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청은
지방청 납세보호위원회는 이 납세보호 담당관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지방국세청장이 추천을 하고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납세보호위원 외부위원들 17분으로 구성이 돼서 토탈 18분이 지금 그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회의 구성은 납세보호 담당관 한 분과 외부위원 8분으로 9분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회의 구성 및 의결은 국세청 본청의 납세보호위원회와 같이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서단, 좀 작은 세무서단에서는 납세보호 담당관이 한 분 계시고, 세무서장이 추천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13분에서 총 14분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의를 구성할 때는 납세보호 담당관 한 분과 외부위원 6분에서 7명으로 회의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구성이 되고 출석형 과반수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작은 세무서인 3군 세무서의 경우에는 내부 납세자 보호 담당관 한 분과 세무서장이 추천하고 지방국세청에 위촉한 외부위원 9분에서 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실제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4분과 납세보호 담당관 한 분 해서 5명으로 회의가 구성이 되고, 역시 회의 구성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보호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가 구성이 되고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주요 권익보호 제도 중에 납세보호위원회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주요 권익보호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